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 두 가지에 대해서 두 번째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각보다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제 과거 영상을 보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삼성전자 우 둘 중에 뭘 사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영상의 결론은 우선주의 매력은 금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결정이 된다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우선주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주를 투자하는 게 맞고요.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금리 상황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최근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해 보면 삼성전자 우랑 삼성전자 둘 다 사려고 하는데 몇 대 몇의 비율로 사는 것이 좋으냐, 매달 50만원씩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좋은 것이냐,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 어떤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 현명한 투자자의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통주와 우선주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그래프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 그래프는 지난 10년간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같은 기간 금리는 어땠는지, 여기서 금리는 국고채 3년물 금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기채, 단기 시장 금리를 국고채 3년물 금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색이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회색이 국고채 3년물 금리입니다. 자, 우측입니다. 딱 보시면 이 두 개의 지표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였던 구간도 있었어요. 언제냐면 바로 2011년과 2012년. 자, 이 시기에는 금리가 이렇게 하향 조정됐는데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 대비 같이 낮아졌죠. 원래는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는 최근에 벌어졌던 이러한 현상처럼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보다 더 강세를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2011년과 2012년에는 오히려 동조화되는 흐름이 나왔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배당을 확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1%대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다가 2011년과 2012년 배당금을 축소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0%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배당 매력이 낮아지자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 대비 낮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이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금리와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특성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비중 조절을 했느냐, 금리 구간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 대비 얼마에 형성됐는지 이것을 산출해 봤어요. 그래서 금리가 3% 이상일 때는 평균적으로 우선주는 보통주 주가의 한 65% 정도의 형성이 됐다. 그리고 2%에서 3%였을 때는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72%, 그리고 1%에서 2% 더 낮아지면 81%까지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1% 미만인 현재 이때는 평균적으로 86.7% 거의 한 87%의 수준으로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 대비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아질 때는 우선주보다 보통주를 많이 보유를 해야 되고, 금리가 낮아질 때는 우선주를 보통주보다 더 많이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우선주와 보통주의 비중을 임의대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3% 이상이다 라고 하면 우선주의 투자 비중을 한 4로 가져가고 보통주의 투자 비중은 6으로 가져가고, 반대로 현재처럼 금리가 1% 미만일 때는 우선주의 투자 비중을 7, 보통주의 투자 비중을 3으로 나눠간다. 자,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기반으로 3% 이상일 때는 우선주를 5로 가져가고 보통주를 5로 가져갈 수 있고요. 1% 미만일 때는 우선주를 8로 가져가고 보통주를 2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금리가 높아지면은 우선주보다는 보통주의 투자 비중을 늘리고, 금리가 낮아지면은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전략의 장점은
시장을 예측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해진 규칙대로 이렇게 따라하기만 한다면 삼성전자처럼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앞선 그래프와 똑같은 그래프인데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축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빨간 줄을 쳐놨습니다. 이 빨간 줄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금리가 특정 구간에서 움직였을 때 우선주의 주가 수준, 이 수준이 어느 밴드에서 움직였냐,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이때 한 7월까지를 먼저 보면 이때 금리가 2%에서 1.5% 이 정도에서 움직였을 때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 대비 낮을 땐 75%, 높을 때는 80%까지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2%에서 1.5% 사이일 때는 이 우선주의 주가 수준 밴드가 75에서 80 여기에서 형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75다.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그렇다면 우선주가 싼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주를 팔고 우선주를 사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의 80%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선주가 비싼 겁니다. 그래서 우선주를 팔고 보통주를 사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선주의 매력이 이 금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 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구간이 발생을 하니까 이 밴드가 다시 확 튀죠. 그래서 과거에는 75%에서 80%였는데 금리가 1.5% 이하로 떨어지자 그 밴드가 80%에서 8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자, 80%가 하단이잖아요. 그래서 80%까지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 대비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선주가 싼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선주를 사고 반대로 85%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선주가 비싼 겁니다. 그래서 우선주를 팔고 보통주를 사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금리가 이렇게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 우선주의 밴드 그 부분이 80%에서 다시 75%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금리에 따라서 밴드가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그런 규칙이 일정했는데 2018년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이때는 오히려 금리가 이렇게 올랐어요. 올랐는데 밴드도 같이 올라버렸죠. 원래는 금리가 오르면 밴드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2018년 이때는 오히려 금리가 올랐는데 밴드도 같이 올라버렸다. 자, 이건 왜 그러느냐? 자,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을 2017년을 기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연 2회 배당을 했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1%에서 2%대였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연 4회 배당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2%에서 4%대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배당주라고 인식되고 있는 우선주의 매력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때는 금리가 올랐어도 배당 수익률이 거의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 대비 더 올라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2년 동안 우선주의 주가 수준 밴드가 85%에서 80% 그 수준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금리를 빠르게 하락시키고 그런 상황이 찾아오자 다시 이 배당주, 우선주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그 밴드가 90%에서 85% 수준으로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주가 수준, 이 밴드를 가지고 우선주를 사고 보통주를 팔고 그리고 다시 보통주를 사고 우선주를 파는 자, 그러한 전략을 취했을 때 생각보다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기대 수익률에 대한 영상은 제가 최근에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자, 그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한 최근 2년간 적용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통주에 투자하는 것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2015년, 2016년 이 사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밴드가 80%에서 75%에서 85%에서 80%로 확 뛰어버리죠. 5%포인트가 뜁니다. 자, 근데 그때 금리 수준이 1.5%에 도달할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밴드가 정확하게 언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80% 정도 됐을 때 우선주를 팔고 보통주를 샀었어야 되는데, 자, 이때 당시에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우선주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밴드가 상향 조정돼 버렸죠. 자, 그렇다면은 사실상 우선주를 팔고 보통주를 사는 그 전략이 이 밴드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밴드가 언제 상향 조정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긴 높으나 언제 이 밴드가 상향 조정될지 이 부분까지 잘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액티브하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내가 좀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 있고 주식 기대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가고 싶으신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금리 수준에 따라서 우선주와 보통주, 이 투자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하는 것이 좋으냐, 크게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금리 구간에 따라서 우선주와 보통주의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내봤을 때 금리가 3% 이상일 때는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의 한 65%, 그리고 2%에서 3% 사이였을 때는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의 72%, 이렇게 계속해서 그 금리 구간에 따라서 우선주의 매력이 결정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금리가 지금과 같이 1% 미만이 되는 우선주의 투자 비중을 7로 가져가고 보통주는 3으로 가져가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구간에 따라서 룰을 정한 다음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굳이 예측하지 않아도 된다, 금리 상황을 예측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우선주의 주가 수준, 그 밴드가 금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밴드 상단에 도달했을 때는 우선주를 팔고 보통주를 사고, 반대로 밴드 하단에 도달했을 때는 우선주를 사고 보통주를 파는, 자, 그러한 액티브한 전략이었죠. 그래서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있죠. 그 금리 수준에 따라서 밴드가 언젠가는 달라질 것인데 그 달라지는 순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액티브한 매매를 선호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하락을 한다면, 자, 우선주와 보통주 이 비중 조절을 한 의미가 전혀 없어집니다. 어떻게 비중 조절을 해도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면 당연히 손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의 변수가 더 있죠. 바로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 2011년, 2012년 이때 당시에는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 대비 상당히 낮았죠.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배당을 축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2018년 이때 당시에는 금리가 막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주의 주가 수준이 보통주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배당금을 확 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의 변화, 이 부분도 함께 주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금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선주의 매력이 결정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전략을 짜서 투자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거두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